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최종픽 영상을 준비해왔고, 어제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이벤트 진행을 했었고, 오랜만에 또 구독자분들과 대화도 하면서 추천해주신 1000원 픽 구매를 해놨는데, 어제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를 변경을 하고 나서 첫 라이브 진행이었기 때문에 음향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동굴에서 방송하냐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목소리가 좀 계속 울렸었는데, 다음 라이브 때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멤버십 분들은 멤버십 공지사항 영상을 좀 시청을 해달라고 지난주부터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지금 700명 조금 넘는 인원밖에 시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멤버십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데 아직도 700명밖에 안 보셔서 최종픽 영상을 아무래도 많이 보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영상의 댓글로 제가 링크를 써놓을 테니까 멤버십 분들은 링크를 누르셔서 공지사항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그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배팅맨 친구, 배팅맨 친척, 배팅맨 가족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등급별로 혜택을 나눠놨습니다. 배팅맨 친구 등급이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는 멤버십 추가 최종픽 영상이 안 보이시니까 등급 변경을 부탁드릴게요. 등급 변경 방법은 골때리는 TV 홈 화면에 보시면 혜택 보기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면 등급 변경이라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등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최종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에버튼. 자, 일단 이 경기는 제가 지난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드포드의 경우 이번 시즌 다른 건 몰라도 골 결정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리그를 시작하고 3경기 연속으로 매경기 2득점 이상을 했고, 주중 컵 경기에서도 콜체스터를 상대로 2득점을 기록을 했죠. 반대로 에버튼의 경우는 지금 공격 쪽에 누수가 많기 때문에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에버튼의 픽포드 골키퍼가 이 새끼들 더럽게 못하네 하고 그냥 뻥 차준 공을 그레이 선수가 운 좋게 받아서 골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그만큼 이번 시즌 골을 만들어가고 마무리를 짓는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에버튼이고, 빨리 타운샌드 선수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죠. 또한 두쿨의 예리미나 벤 고드프리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포드 원정을 가서 에버튼이 승리를 한다라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포드의 단통승으로 가려고 했으나 에버튼의 수비라인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월도 된 상태고 1번 경기부터 부러지면 개빡치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포드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첼시 대 레스터시티. 자, 우선 첼시는 토트넘과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리즈 원정에서는 3대0 대패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첼시가 토트넘을 홈에서 상대했을 때의 압박 능력을 다시 보여준다면 충분히 레스터시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쿨리발리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캉테 선수 또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레스터시티 자체가 이번 시즌 영입도 없는 상황에서 바디는 골 넣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고, 골 못 넣는 치료제로 지금 메디슨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근육 쪽에 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스터시티의 수비 웨슬리 포파나 선수를 지금 첼시에서 영입을 하려고 계속 이적료로 지금 돈을 쑤셔대고 있기 때문에 포파나 선수 또한 지금 첼시 쪽으로 많이 기울였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고, SNS 프로필에 적혀있던 레스터시티의 항목까지 포파나 선수가 삭제를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 경기 출전도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첼시 이적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첼시가 홈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좀 하베르츠 선수가 골 결정력이 좀 쓰레기 같은 상황이고 스털링 선수는 뭐 거의 소녀 슛을 때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마무리적인 측면이 살짝 의심이 가서 무승부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미 5월 달에 맞대결을 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그 당시에 아까 근육 쪽에 부상이 있다고 말씀드린 메디슨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었고 슈팅 숫자 자체가 10배의 차이가 날 만큼 압도적으로 첼시가 경기를 운영을 했었다라는 점, 하지만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무승부를 했던 경기였다라는 점을 보고 저는 이 경기 첼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맨시티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이 경기 사실 배당만 보더라도 국내 배당 1.1 토사장께서 돈 안 주려고 작정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맨시티의 승리가 너무나도 보이는 경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경기를 이변으로 잡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이변으로 잡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변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했을 당시에는 맨시티의 라포르테 선수가 퇴장을 당한 이후에 수적인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두 골을 기록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를 했었던 경기였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확실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밀린 상태였죠. 또한 그때의 맨시티와 지금의 맨시티의 다른 점은 확실히 제공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스털링, 제수스 같은 키가 좀 작은 선수들의 공격이 줄을 잃었지만 지금은 홀란드라는 거구의 스트라이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두 줄 수비를 세워도 홀란드 맞박에 택배를 보낸다면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딱히 이변을 보지 않고 맨시티의 홈 경기이기도 하겠다.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아스날 대 풀럼. 자, 저는 이번 시즌 아스날은 상위권 팀을 만나거나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승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 경기가 많은 분들이 아스날이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개집 주제에 4연승은 무리다라고 보시고 꺾을 수도 있는데 아스날이 개집이고 토트넘이 닭집이라는 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스날의 4연승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아스날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맨시티에서 이적한 제수스 선수가 아스날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자카, 웨데가르드 같은 선수들이 너무나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럼 수비진 정도는 해집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스날의 홈 경기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인 21년도에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 홈에서 풀럼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라요 대 마요르카. 자, 일단 이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라요 사이드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원정에서의 마요르카는 잘 믿질 않기 때문에 라요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라요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홈에서 컵 경기를 제외하고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와 무승부 그리고 에스파뇰 원정을 가서 0대2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2연속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라요의 주전 수비수인 레예운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수비 쪽에 좀 불안감을 줄 수 있긴 하지만 마요르카의 경우 너무나도 무리키 선수에 집중되는 공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무차별 폭격도 막아낸 라요가 마요르카의 공격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시즌 첫 홈 경기라는 점에서 더욱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클 것이라는 점,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볼 때 저는 라요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알메리아 대 세비야. 자, 우선 세비야가 이번 시즌 스타트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골대 쪽으로 슈팅하는 숫자가 너무나도 적어서 유효 슈팅이 더럽게 안 나오죠. 또한 지난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인 아쿠나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세비야가 아무리 병신짓을 하고 다니긴 해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자원들 엔네시리, 라파미르, 오캄포스, 라멜라 같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를 상대로
패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알메리아의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이 실점만 기록을 할 만큼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에 익숙해서 굳은 살이 많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실점은 많이 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터지고 있지 않은 세비야의 공격진들을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알메리아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울버햄튼 대 뉴캐슬. 자, 지금 뉴캐슬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이변을 보여줬는데 그 중심에는 생막시맹 선수가 있었죠. 거의 뭐 측면에서 호랑나비 한 방이면 수비수들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더라고요. 호랑나비 아시죠? 호랑나비 딱 아시죠? 자, 그리고 트리피어 선수의 프리킥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울버햄튼 역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버햄튼이 마무리적인 측면, 즉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후반 60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에서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뉴캐슬의 경우는 두 골을 기록 중인 공격의 칼럼 윌슨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크리스 우드 선수를 세우면서 뚝배기를 활용한 공격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뉴캐슬의 크로스가 사실상 맞박을 맞추는 데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우개 찬스를 쓴 이유는 트리피어 선수의 날카로운 킥을 이용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크리스 우드 대갈박 정도는 득점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자, 13번 바르셀로나 대 바야돌리드, 14번 에스파뇰 대 레알 마드리드. 자, 13번 경기와 14번 경기는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일단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뭐 말하기도 지겨운데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거의 저세상급이죠. 그런 상태에서 바야돌리드의 경우 주전 수비수인 엘 야미크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볼 때 아마 바르셀로나가 개 털어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14번 경기 에스파뇰의 경우도 주전 수비수인 세르지 고메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과연 이변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한 최종픽 영상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팅맨 친척 등급부터 멤버십 추가 최종픽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저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결과 복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